안녕하십니까, 픽업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제 새 차량, 작은 탁스갤러리라는 작은 샵에서 제 차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이 차를 구입해서 튜닝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요약해가지고 제 생각, 어쨌든 그 퀘스천에 대한 앤서, 어쨌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왜 렉스턴 스포츠 칸을 샀냐, 또는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를 왜 샀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렉스턴 스포츠 칸이 19년도에 딱 출시를 했고, 렉스턴 스포츠는 18년에 출시를 했는데, 근데 제가 2018년도쯤에 이런 픽업 트럭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를 봤더니 뭐 기존의 코라도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적재함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 수입 픽업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작은 거지만 너무 밸런스도 안 좋았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당시에 F150, 이게 뭐 저희 워너비 카기도 하죠, 픽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병행 수입하는 그런 과정에 제 지인이 있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굳이 그 차를 왜 사냐고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 좋고 남성적이고 되게 좋은데 나는 괜찮다, 하나 시켜가지고 땡겨줘라, 병행 수입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중고차 시장도 확실하게 투명하지가 않아서 이게 진짜 막 총알빵, 막 총 엄청 맞고 막 이런 차들도 엄청 많이 온대요, 수리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고, 또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게 연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지비 자체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포기를 하던 찰나에 아시는 분이 쌍용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좀 있으면은 몇 개월 있으면은 지금 현재 그 당시 2018년도에 렉스턴 스포츠보다 좀 더 큰 차가 나올 거다, 그런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2019년도에 1월달에 딱 렉스턴 스포츠 칸이 출시되자마자 집사람 끌고 가가지고 나 이 차 사야 돼, 계약해줘, 사줘, 그래가지고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탈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차량을 튜닝하세요라고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정으로 그냥 그대로 타셔도 무방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조금씩 튜닝을 해야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쌍용에서 좀 더 튼튼하고 저희가 아쉬움이 없게 만들었다면은 지금 이 튜닝 오너들,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익스테리어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 튜너 이 업체를 안 찾고 이 차를 순정으로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입 픽업들 있잖아요. 지금 코로라도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F150, 그 시에라 등등, 이제 시에라도 이제 조만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튜닝 안 하고 그냥 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개 중에 조금 더 올리시고 타이어를 좀 더 큰 거 끼우시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차들 자체로는 튜닝을 안 하고 타신단 말이에요. 근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랑 칸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라고 쳤을 때 어떤 브랜드의 차량들은 100을 만족을 시키고 좀 부족하더라도 한 90% 하는데, 이 차는 제 생각으로는 만족하는 것도 많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7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한 20%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익스테리어 튜닝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튜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라고 묻는데, 돈 당연히 많이 들죠. 예를 들면은
제 차 같은 경우 전동 스텝 이거 순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옵션가가 90만 원.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사제로 했다면은 그 당시에도 한 120만 원 정도 줬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버핸더 같은 경우 순정형 오버핸더도 나오지만 지금 저는 슈퍼비 거 사용하고 있는데 더 이제 우람하죠. 지금은 이 제품보다 더 우람한 제품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또 타이어도 큰 거 끼고 싶고 오일 주고 싶고 이러다 보면 돈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 비용이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체만 한번 싹 교체하려고 하고 뭐 하면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잡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나는 뭐 1분기에는 올해 1분기에는 뭘 하고 2분기에는 뭘 하고 나름 계획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찾아가지고 하시면은 최적의 효율성 있는 그런 비용으로 튜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다 보면 중복 투자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저희 모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은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가성비 있게 가심비 있게 하지 않을까. 어쨌든 튜닝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튜닝의 뭐 끝은 순정이라고 하지만 튜닝에 입문을 하신다면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돈은 진짜 많이 들어. 진짜 많이 들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그 튜닝 할 돈으로 다른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 차에 돈 꽤 많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뭐 할인 받은 것도 있고 뭐 제공 받은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돈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다른 질문에 이어서 뭐 답이 나올 텐데 어쨌든 저는 제가 또 현업 딜러로 있으면서도 이 돈이면은 어떤 차 살 수 있는데 저는 대번에 알잖아요.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중고차 현업에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500이다. 500으로 경차를 하나 사? 뭐 경차 살 수도 있지만 뭐 아파트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500으로도 수입차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량 연식, 사고 유무 그리고 뭐 주행거리 등등 가격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뭐 1000만 원이면 더더욱게 그 폭이 넓어지는 거고 1500이면 더 넓어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정도면은 선택의 폭이 엄청 커요. 그 새 차를 살 수도 있고 중고차 중에도 진짜 좋은 차를 이런 차를 살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살 수가 있어요. 3천만 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차를 살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투자하냐 물어보시면은 다른 차를 살 수도 있지만 자기 만족입니다. 튜닝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만족을 못하면 계속 바꾸고 뭔가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솔직히 튜닝 하시는 오너들 이런 분들한테는 신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질문이 수입 픽업 트럭이랑 뭐 쌍용차랑 비교하면은 수입 픽업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해요. 당연히 좋아요. 가격 차도 있고 레벨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락 칸 자체도 차 크기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지만 저는 뭐 스포츠를 타시는 분들은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포츠보다는 칸을 사왔으면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칸이랑 콜로라도랑 비교하면은 그건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차 자체나 크기나 이런 거는 좀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한데 일단은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유지비, 그리고 수리비. 예를 들어서 우리 차 스포츠랑 칸 같은 경우는 앞에 사고 나서 범퍼랑 앞에 뭐 라이트까지 올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300이면 됩니다. 근데 콜로라도 라이트 빼고 범퍼 그 앞부분만 교체해도 부품값만 500이에요. 그만큼 뭐 부품값만 뽑는다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그래서 콜로라도랑 렉스턴 스포츠카드나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카드랑 콜로라도랑 비교하면은 동급 진짜 동급이면서 비슷한 차량인데 선호하는 게 완전 다르다는 거. 난 수입 갈래. 난 그냥 그래도 국산 갈래. 이것도 있고 디젤차 탈래, 가솔린차 탈래.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되고
막 그 좀 심하게 비교한다면은 뭐 시에라 아니면은 F150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그 차들이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상 이 차도 굉장히 큰데 그 F150 같은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제 차만 해도 주차장에 두면은 제가 살는 집이 그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주차장에 그냥 꽉 차요 진짜. 딱 제 차 같은 경우는 그 진짜 빡빡한 데 들어가면은 하얀 라인 있죠, 주차 라인. 그거 하나만 딱 남아요. 그것도 칼 주차했을 때, 칼각 주차했을 때만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리에 F150이 들어간다? 제 차는 앞이 한 이 정도? 한 30cm, 40cm가 튀어나왔는데 그 차는 한 이만큼 튀어나와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절대 주차도 못해요. 그런 차들. 그래서 한국 실정에 맞게 그 탈 수 있는 차가 2차 쌍용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 당연히 그 차들이 좋지. F150 그리고 뭐 시에라 당연히 좋은 거죠. 이걸 누가 모르나? 맞잖아. 누가 몰라? 아니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폭은 우리나라 사정, 내가 사는 주택, 주차 여건, 그리고 골목길 뭐 이런 걸 여건에 맞춰서 이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콜로라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콜로라도랑 렉스턴 스포츠 뭐 또는 칸이랑 비교한다면 저는 이 차 살 겁니다. 그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그래서 수입 픽업 트럭이랑 국산 픽업 트럭이랑 비교해서 그 차 사지, 수입차 사지 왜 이 차 사냐 그런 얘기도 묻지 마세요. 그건 진짜 이 차를 쌍용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신뢰고 모욕입니다. 그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현재 차량의 튜닝은 얼마나 하셨는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저는 19년 1월에 이 차를 사가지고 중복 투자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뭐 이러면서 대략 계산해봤더니 한 2,900,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일부 금액은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가 기준으로 잡아본 거예요. 뭐 이제 싸게 해준 것도 있고 뭐 큰 돈 안 되는 거는 실제로 무상으로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쇼버 스프링 같은 경우만 해도 중복 투자가 됐다 보니까 뭐 일부 협찬 받고 해서 소비자가로 했을 때 어쨌든 400 이상. 그리고 적재함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판도라 제품으로 렉스박스를 했다가 판도라 롤바 하고 제가 커스텀 롤바를 또 주문 제작해서 같이 연결해서 달았다가 그 다음에 렉스박스 떼고 레트로 커버 했다가 뭐 지금 현재 가디아 캔피타까지 돼 있고 그리고 안에는 판도라 사이드랩으로 그 적재함 내부를 그 이제 지금 정리하게 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에어 컴프레셔 작업도 돼 있고 뭐 투배터리 작업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재함 쪽에만 한 8, 900 정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무진 시트 돼 있죠. 그리고 바닥 장판 작업 돼 있죠. 이것만 해도 당시 가격이 한 210만 원. 그리고 바디업 했죠. 그리고 데칼 했죠. 그리고 오버핸더도 솔직히 2번 교체한 거예요. 지금 슈퍼비지만 예전에 맥그램으로 했었다가 맥그램이 카피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분 나빠가지고 떼서 버리고 슈퍼비로 이렇게 바꿨고요. 보시다시피 스노클 돼 있고 그리고 뭐 엔진 쪽에는 인테이크 호스 돼 있고 그리고 팀베어 매핑 돼 있고 그리고 그 저희 이제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제 그 같이 주행하면서 아니면 오프로드 뛰면서 사용하려고 CB 그 모닝 통신에서 작업한 게 있고 또 핸디 CB도 또 하나 갖고 있고 그것만 해도 한 50만 원 되죠. 안테나 하나 뭐 브라켓 장착했으니까. 게다가 그리고 뭐 이제 스티커 작업 데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제품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오각별을 많이 하는데 저는 똑같은 게 싫어서 육각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육각별 돼 있었고 앞에는 뭐 그 당시 처음에 했던 체계만 얼굴은 아직 그대로 있고 그래서 뒤에 적재하면 옛날에 진짜 영문으로 칸 글자를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그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또 어쨌든 몇십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배기 쪽에 처음에 소리박이랑 머플러랑 작업하면서 어쨌든 1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최근에 그 배기 라인 새로 했죠. 그리고 중간에 소리박 모듈을 또 뻥 나가지고 쿠파텍으로 바꿨죠. 이러면서 또 몇백 들어가고 또 안개등도 원래는 벌브형이었다가 그것도 교체했고 지금이야 이제 신형으로 나오지만 에어댐 했죠.
뭐 허브 스페이스, 그리고 각종 알리 제품들, 그리고 알리 제품들 말고도 그 국내에 이제 시판되는 제품들 소소한 것들 뭐 사서 달고 이제 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뺀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가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간 차가 아닐까.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면은 지금 시장, 지금 상황에서 520D 몇 년, 한 G바디 정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죠. 하여튼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많이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저보다 적게 들어가신 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 차만 해도 지금 이 차를 4년 타면서, 4년 넘게 타면서 한 3천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뭐 엔진 수리하고 뭐 이거 뭐 수리비까지 하면은 이 차에 솔직히 기름값까지 따지면은 4년 지금 2개월 타면서 또 50개월 탄 거죠. 50개월 정도 타면서 이 차 유지비로 튜닝하고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천 들어가지 않았나? 더 들어갔나? 작년만 해도 기름값이 재작년에 진짜 기름값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기름값이 한 달에 평균 한 9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톨비 제외하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생각해도 1년이면 120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 유지하면 한 7천, 8천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진짜 웃기네. 그 돈이면 신차든 중고차든 샀을 텐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튜닝 비용으로만 해도 한 3천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중고차 딜러로 말씀드리면은 이 돈이면은 뭐 아바떼 새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소나타 뭐 사고 아니면 그랜저도 살 수 있어요. 3천만 원 정도면은 진짜 막 제일 깡통이라도. 그리고 중고차로 따지면은 좀 연식 오래된 S클래스도 살 수 있고 벤츠. 그리고 연식 뭐 이제 얼마 안 돼 520D나 그 5시리 BMW 5시리즈나 아니면은 벤츠 E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연식 진짜 짧은 C클래스 뭐 에이스에다 맞으면 거의 새 차죠. 뭐 그런 거 살 수도 있어요. 3천만 원 정도. 그 돈이면 그 차 또 한 대 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타고 있는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현금 박식으로 그냥 바로 사죠. 새 차 풀옵션으로. 그게 2천, 하여튼 3천만 원 안 하니까. 하여튼 그 돈이면 살 수 있고. 그 다음 질문이, 현재 상태에서 이 차량이, 제 차량이 마음에 드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저는 굉장히 강해요. 돈은 없어도 프라이드는 셉니다. 자존심은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 근데 이 차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흔히 말해서 누가 돈 주고 살게요 그래도 안 팝니다. 제 주변 동생이 가끔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중에 자기한테 팔래요. 안 판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면 받냐? 뭐 웃길래 1억 줘. 그럼 팔게. 1억이면 새 차 세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난 이 차에 대한 내가 시간 투자하고 관리하고 튜닝하고 뭐 이런 추억이나 그런 걸 했을 때 1억도 적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안 판다는 얘기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제가 뭐 로또 돼서 뭐 집 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미국의 메가밀리언 파워볼 몇천억을 갑자기 당첨이 돼서 그런 돈이 생겨도 갑자기 제가 하던 일이 대박이 나서 하루에 진짜 뭐 수천만 원씩 벌고 그런 상황이 와도 차를 한 대 더 사서 더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닐 수는 있을지언정 이 차는 안 팔아요. 막말로. 얼마 전에 영상에도 그랬지만 엔진이 박살났어. 뭐 엔진 얼마 전에도 깨져가지고 수리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이 차가 단종이 되고 또 다른 모델이 나오면서 이 차에 부품이 없어.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지 폐차장 뒤져서라도 수급해서 제가 찾아와가지고 이 차 수리해서 탈 겁니다. 진짜 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는 애착이 강하고 어차피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또라이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마음에 드냐? 저는 마음에 들고 자식할 거 없이 현재 상태에 그냥 이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제 분신이다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진짜 애착이 있고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마음에 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차에 대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욕구, 그 니즈가 부족한 거지 이 차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 질문이 추후에 기변할 생각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아, 이 정도 차 탔으면은 수입 픽업으로 가야지, 더 큰 차로 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솔직히 당연히 있고, 제 워너비카가 과거에는 F150이었는데 F150이 2차보다는 어쨌든 크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성이라던가 뭐 편의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이 차를 안 팔고 그 차를, 그 정도 급의 차를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지, 이 차를 팔고 기변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최근에 2,000명 구독자를 넘어섰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 한 3년, 만 3년 넘은 것 같아요. 만 3년 넘었는데, 돈 버는 유튜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편집 잘하는 것도 아니고 촬영도 혼자 하고 하는데 뭐 그 취미 생활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은 어쨌든 제 나름의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저의 정체성이 묻어있는 과거의 기록들이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샵에 대한 제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나름 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 나름의 좀 열심히 했던 건데, 이 유튜버 채널을, 그 픽업TV라는 채널을 시작했던 이유를 알면은 그 생각이, 저에 대한 질문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2019년도에 이 차량을 구입을 했고,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카페에 제가 매니저도 역임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또 다른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죠. 팀칸이라는 카페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팀칸도 뭐 진짜 굉장히 큰 카페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카페지만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이 관련된 가장 큰 카페는 퀴빅이라는 카페인데, 거기서도 활발히 저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진짜 처음에 시작했던 목표가 하나였던 게, 지금도 그거는 변치 않아요. 제가 이 차를 사서 이렇게 튜닝하고 또 이렇게 튜닝하고 뭔가 하자가 있어. 또 바꾸고 중복 투자하고 중복 투자하고 중복 투자하고, 또 이런 제품이 있었네. 아, 나 옛날에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이 제품을 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차를 이렇게 갖고 오고 꾸며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근데 당시에는 그런 정보가 많이 없었던 이유가, 코란도 스포츠에서 렉스턴 스포츠로 2018년도에 바뀌었죠. 풀체인지가 됐고, 그런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롱바디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2019년도에 제가 이 차량을 구입했을 당시 이 차량에 대해서 튜닝할 제품 파츠들을 한번 눈여겨봤어. 네이버나 구글이나 찾아봤더니 진짜 파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적재함 그 알루미늄 체크판도 제가 19년 1월에 구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스포츠용은 있는데 칸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인데, 그러면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알고 많은 업체들을 알아봤죠. 그 당시에 기준으로.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은 19년도에 제가 알고 있는 업체에 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업체가 많아졌고, 뭐 지점들이 생긴 업체들도 있고, 또 신생 업체들도 있고, 뭐 중간에 없어진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제품들, 여기서도 이런 거 해요? 할 정도로 그런 업체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된 거고, 일반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적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동호회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 이 차량에 대한 제품들, 튜닝 파츠들, 그 정보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게, 난 촬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편집도 해본 사람도 아니지만 한번 취미 생활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익적인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장비 산 것도 없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이렇게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차츰 그 편도 사고
그리고 드론도 샀었고, 또 캠도 또 하나 또 추가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늘려갔는데,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프리미어 프로 결제만 해놓고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몇십만 원 그냥 헛돈 썼죠.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런 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다른 유튜버들 보면서 조금씩 따라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라고 좀 칭하기는 좀 뭐 하지만, 창피한 수준이지만 부족한 수준인데,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도 할 것 같아요. 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몰랐던 정보를 주고 싶은 게 제 채널의 목적입니다. 나중에 진짜 제가 채널이 너무 잘 됐어, 유명해졌어, 그래도 그 초심은 잃지 않을 겁니다. 업체에서 광고해달라고 광고해주죠. 돈 받고 해야 되니까 하지, 당연히. 지금도 해달라고 하면 하고 싶은데. 맞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채널에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에 있어서 정보를 주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그거는 진짜 끝까지 지켜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채널이 많이 홍보가 안 됐고, 구독을 하셨다 하더라도, 시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제 거 그냥 대충 보시는 분들 많은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성장할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픽업TV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저희 동호회 활동처럼 제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이거 해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수익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수익이 터졌는데, 작년 요맘 때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도 안 들었어 아직까지. 초반에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한 3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2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100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와. 그러다가 몇 달에 한 번 100불, 한 12만 원, 한 13만 원 들어오다가, 또 연말까지도 또 안 나오다가, 올해 여친에 갑자기 두 달도 안 나, 세 달도 안 나. 그러면 한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을 못 버는 것 같은데, 촬영한다고 제가 쓴 기름값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돈을 몇천 썼는데 그걸 100불 들어온다고 좋아하냐고. 저는 집사람한테 그러죠. 나중에 연금처럼 좀 더 나오겠지. 잘 됐을 때. 어쨌든 저 픽업TV 채널은 그런 채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쌍용 자동차, 이제 다음 달부터는 KG 모빌리티에서 어떤 네이밍으로 바뀌고 엠블럼도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색안경 끼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 정리해서 답변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취미 활동이고, 이 사람들의 낙이고 즐거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생각하시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데, 차에 썼으니까 막말로 헛돈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차에 쓸 돈으로 다른 짓거리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차에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 관련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간중간에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고 양아치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솔직히 그래요.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순수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이기 때문에 저도 무시하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기 때문에 거의 돈 쓰고 다녀도 헛치거리는 안 하고 다니고, 진짜 재밌게 순수하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색안경 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픽업TV, 제가 오늘은 저희 샵에서 이런저런 내용, 저한테 질문, 아니면은 동호회 사람들한테 질문, 이렇게 튜닝하는 사람들한테 질문,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질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고, 영상이 굉장히 길 거예요. 어쨌든 제가 주저리주저리 진짜 잘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유익하고 정보성이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촬영하고 제작해서 이렇게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